안녕하세요. 대림 어린이집 원장 이수진입니다. 제가 2020년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운영 안내서 책자 2020년도 운영 안내 책자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면 운영 현황이 나와요. 대림 어린이집은 2002년에 설립되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서울시 시장상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국공립 민간 가정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보육교사들 중에 한 명, 두 명 받는 상을 저희 원에서만 두 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오래 근무하셨고 좋은 우수 교사라는 걸 모두가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시간 연장 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간 연장을 못하게 되었어요. 올해부터 연장반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반 보조교사가 연장반 선생님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은 올해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운영 시간을 보시면요. 정규 시간과 이제 연장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4시까지가 기존과 같은 또 동일한 보육을 하는 정규 시간으로 되었고 4시부터 5시까지는 하원을 하는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고 하원을 하는 아이들의 시간이고 5시부터는 연장반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장반은 복지로나 그리고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부모님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살까지 아이들은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5살, 만 3세 아동부터는 원과 부모님이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연장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이제 기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비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밑에 기타 비용 보시면요. 올해 서울시 기타 비용 기준이 있고요. 그 안에서 노원구에서 보육정책위원들이 모여서 또 이 비용을 정했습니다. 작년 비용의 10%를 올린 비용이고요. 정확한 비용은 제가 3월에 보육료 고지서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계좌번호로 매월 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달에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시설 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더불어 연장 보육을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연장 보육을 신청한다고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5살부터는 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교사가 한 명이 더 추가된 게 올해는 좀 달라진 거고요. 특기 수업은 영어, 튼튼 영어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더엘리 향기 오감이라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 집에서 해보지 못하는 다양한 비눗방울 놀이나 그리고 밀가루 놀이, 그리고 다양한 놀이로 그런 향기 오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츠만 뮤직 테라피라고 다양한 악기로 박자감과 리듬감을 키우고 음감을 키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체육 선생님, 너무 재밌는 체육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화반 같은 경우는 적응하실 때 같이 앉아서 영화반에서 이런 특기 선생님들 수업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 2세까지는 표준 보육과정에 그 보육과정을 나라에서 정한 보육과정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3세는 누리과정에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행사계획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는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점심이나 오전 간식을 배식해주는 그런 배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능, 요가를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분은 오셔서 아이들에게 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이나 간식을 배식할 때는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전 번거로움이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 옆에 산책 프로그램을 보시겠는데요. 날씨가 좋거나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열심히 바깥놀이를 하려고, 산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 보시겠습니다. 연령별로 보육 프로그램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고요. 유아의 흥미에 따라 주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교사 주도하에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면 안전교육이 있어요. 안전교육도 연령별로 이렇게 다르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평가인증 항목에도 보면 오전과 오후에 1시간씩 연장된 지속적인 그런 자유 선택 활동이 있어야 돼요. 자유놀이가 있느냐, 그게 평가 항목이에요. 그 정도로 자유놀이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언제나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머님들이 그래요. 간식 먹고 뭐예요? 그냥 노나요? 뭐 이러면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협동놀이를 하고 상상놀이를 하고 또 즐겁게 블럭놀이도 하고 색종이 접기도 하고 각자의 그 취향이나 개성에 맞게 자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보육 프로그램을 보겠는데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육료 지원 자체가 바뀌고 전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 4시까지를 기본 보육이라 하고 그 4시부터 7시 반까지의 보육을 연장 보육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연장 보육은 5시부터 그 시간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카운트하냐? 올해부터는 전자 출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냥 딱 지나오면 앞에 등원하면 띡띡 찍히는 그런 단말기가 있어요. 저희는 교통카드처럼 카드로 찍는 그 단말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등원할 때 띡, 하원할 때 띡 하면 그 시간이 키즈노트 출석부에 올라갈 거고요. 그 키즈노트 출석부는 또 그 보건복지부 쪽으로 바로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견학 갈 때 어린이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 만약 차량으로 먼저 타거나 뭐 이런 경우는 교사가 그런 시간은 약간씩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인 출결 시스템을 나라에서 사용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정확한 보육료의 사용과 쓰임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림 어린이집에서는 CCTV로 설치되어서 매월 열린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있고 또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사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받고 있고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2명 이상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행복의 기술이라는 책을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행복의 기술에는 하버드생 280명 정도를 75년 동안 종단 검사를 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이 얼만큼이 있을까요? 그 하버드생들 역시도 그렇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혼한 사람, 아픈 사람, 또 마약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분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부모님 한 분이 불편하면 정말로 원 운영 전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오셔서 저희랑 많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편하게 지내자고, 친근하게 저희가 대할 건데, 그게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예뻐 보이려고 저희가 뭔가를 숨기려고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랑 친하게 지낼 거니까 부모님들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에게 얼른 얘기해 주시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꼭 그걸 다 해소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어나 적응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오면 이제 불안하고 낯설고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이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짧게 등원하고 하원하는 걸 연습합니다. 퇴소를 하게 돼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 대기자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꼭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는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많은 달은 1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를 보겠습니다. 노원구 급식지원센터에서 매월 영양사가 써준 그 식단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전 간식을 죽이 되어 있는 식단표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오전 간식이 매일매일 다른 죽이 됩니다. 그리고 조미료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풀몬 푸드머스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데 양파나 대파 이런 것들은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맛을 내는 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 앞에 슈퍼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멸치, 뭐 쌀, 김치, 그리고 채소 같은 대부분의 식자재, 80% 정도의 식자재는 다 푸드머스를 통해서 매일 새벽, 주 3회 새벽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원한은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보실게요. 투약을 원할 때는 키즈노트 투약 의뢰서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투약할 수 있는 용량 단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날 경우는 해열제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발생 시 관리. 전염병 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반드시 교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결국 교사까지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사가 독감에 걸리니 모든 아이들의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전염병이나 이렇게 아파서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직장 다니거나 맞벌이신 분들은 갑자기 전화를 받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하세요.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근데 저희도 아픈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위급한 상황에 데려가실 수 있거나 그런 누가 봐주실 수 있는 분을 항상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통 등원 시간은 9시 반까지고요. 너무 늦게 오면 보육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오면 놀이에 참여하기도 아이도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더 어울리지도 못하고 소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고 즐겁게 놀고 그렇게 낮잠도 푹 자고 그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원 시에 누가 뭐 할머니가 데리러 온다든지 이모가 데리러 온다든지 뭐 삼촌이 데리러 온다든지 보호자 이외에 다른 분이 오실 경우에는
꼭 원에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보냅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락하지 않고 할머니가 모르는 얼굴이 오시면 저희 막 잠시만요 하고 준비하는 척 하면서 열심히 전화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통화할 때까지 애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속상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원에 전화를 하셔서 누가 하원을 할 건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및 면담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면담은 수시로 또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전문 기관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인터넷 치면 다양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발달 지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검사가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하거나 이상해서 받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 아이들을 더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양육 방법을 알고 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또 그런 치료 방법을 들으셨다면 저희에게도 또 알려주셔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절 및 날씨 관련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자, 요즘 황사, 미세먼지 많이 예민하시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미세먼지가 나쁜 날 나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견학 갈 때 미세먼지가 나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전날 다 키즈노트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분만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 나머지 분들이 실내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견학 같은 경우는 차량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 견학지도 다 예약을 한 경우여서 이게 바로바로 취소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이용하는 전염병 보시면 수두, 그리고 이렇게 볼거리, 귀 밑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볼거리도 휴원을 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리고 결막염처럼 눈곱이 끼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또 수족구 워낙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영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걸리면 쫙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수족구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날 등원하는 아이들 모두가 살핍니다. 발까지 살피고 열만 나면 막 저희가 살펴요. 그거가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갔더니 이런 전염병이 옮겨왔더라. 저희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도 저희가 혹시 병원에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화를 드리면 너무 불편하거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전염을 막기 위한 그 방법임의 하나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즈노트 알림장을 써요. 하나의 아이디로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아이디, 엄마가 가입하고 또 아빠도 가입하면 저희가 알림장을 2번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디로만 가입을 하시고요. 그 아이디로 핸드폰 5군데에서 5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요. 땡땡이 엄마, 땡땡이 아빠, 땡땡이 할머니, 땡땡이 할아버지라고 그 키즈노트에 쓰시면 되고 댓글을 혹시 달게 되시면 그렇게 땡땡이 엄마라고 해서 댓글이 달리게 될 거예요. 사진은 영화일수록 많이 보낼 수 없어요. 많이 보내지 못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막 기기 시작하고 엎드리고 막 아무거나 입에 넣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니 사진은 찍지 말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장 정말 그렇게만 보낼 수 있고 조금 큰 연령은 조금 더 여러 개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출석부 안에 거기에서 이제 전자 출결 시스템으로 한 그 출결 사항이 이제 출석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키즈노트를 보내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보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일잔치나 뭐 이렇게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우리 아이가 오늘 이랬어요. 정말 잘했지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부모님은 그런데 물병이 안 왔어요. 숟가락이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보내셔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조금 김이 빠질 수 있죠. 저희는 부모님들의 지지와 그런 격려가 저희의 이렇게 바카스 같은 그런 힘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키즈노트를 보내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좋았겠네요 칭찬 많이 해줘야겠네요 하고 그런데 선생님 오늘 물통이 빠졌네요 숟가락이 혹시 거기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론 교사가 교육을 1주 2주 받아야 되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동안 비웁니다 라고 나갔더니 무슨 애 보는 선생님이 그렇게 오래 쉬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놀랐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은 정말 그렇게 길게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제 교사들 연차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잘 계수를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는 5일 동안 쉬는 거지만 그동안 교사들이 당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쉬는 날은 3일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 일수에 부족하게 돼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조금 일주일보다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점 저희가 교사들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부모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보육을 할 거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아이들은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보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렇게 선생님들 당직 근무를 통해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화 기록 카드를 부모님이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원화 기록 카드에 그 안에 밑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 기하 이렇게 있어요. 이 앞에 원명을 다 적어 주시고요. 부모님 사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 사인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17페이지까지가 부모님이 적어주는 난이니까 17페이지까지는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원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